안녕하세요, 여러분.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전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마찰전기와 정전기, 그리고 전기력, 그리고 정전기 유도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8쪽을 펴시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셀프 주유소에서 손바닥 모양의 정전기 방지 패드를 본 적 있나요? 그러한 패드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요, 손내에 있는 정전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를 하다 보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전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정전기에 의한 현상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손잡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스웨터를 벗는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악수를 할 때 타다닥 소리를 내면서 불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또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머리가 삐쭉삐쭉 선다든지 또는 여학생들 특히 치마를 입고 걸어갈 때 치마가 그 다리에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정전기에 의한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전기는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해서 생기는 전기를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찰전기를요, 일반적으로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다라고 해서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찰전기와 정전기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찰전기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느냐를 얘기를 하자면요, 원자의 구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요, 가운데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고 굉장히 묵직한 원자핵과 그리고 원자핵 주변에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작고 가벼운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이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은요, 주변에 있는 모든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닌 전기적인 중성 상태인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물질들을, 이런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을 서로 마찰을 시키면요, 이 중에서 굉장히 작고 가벼운 전자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지 않고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전자를 잃어버렸을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가 원자에서 나가게 되면요, 이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 자체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물체들은 우리가 플러스 전기를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성 상태인 원자의 바깥에서 안으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번에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물체를 우리는 마이너스로 변한 대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털가죽과 빨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털가죽과 빨대를 문지르기 전에는 두 물체 모두 전기적인 중성입니다. 그런데요, 이 둘을 쓱쓱쓱쓱 문지르게 되면요, 털가죽에 있었던 전자들이 빨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털가죽의 입장에서는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를 띠는 그런 상태로 되고요. 빨대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더 많아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중성인 물체가, 전기적인 중성인 물체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이런 전기를 띠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는 이러한 두 대전된 물체를 우리는 대전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물체들끼리 부딪히느냐, 문지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물체는 플러스를 띠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마이너스를 띠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쭉 늘어놓은 것을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전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물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왼쪽에 있는 물체들은 전자를 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문질렀을 때 전자를 잃기 쉽죠. 그럼 전자를 잃기 쉽다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띠기 좋아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대전열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기 쉬워서 전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전하량을 띠기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물체일수록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유리와 고무를 문질러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유리는 이 중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대전열에서 왼쪽에 있기 때문에요. 전자를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전열의 오른쪽에 있는 고무는요. 전자를 얻기 좋아합니다. 따라서 전자들은요. 유리에서 고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자를 잃어버린 유리는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그런 대전체가 되고요. 고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리라고 하더라도요. 이번에는 털가죽과 한번 문질러 봤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털가죽과 유리 중에 누가 더 대전열의 왼쪽에 있느냐 하면요. 털가죽이 더 왼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기 쉽고 상대적으로 유리는 전자를 얻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털가죽에서부터 나와서 유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버렸으므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유리는 이제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유리는 이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물체라고 하더라도요.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와 문질렀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대전체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대전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2쪽 2번입니다. 다음은 원자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러면 보기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기역, 이 기역의 이름이 뭔가요? 가운데 있고 굉장히 묵직하고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이 기역의 이름은 원자핵입니다. 이 원자핵과 이어서 볼까요? 마이너스 전하를 띤 니은. 니은을 보니까 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아이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입자는 우리가 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러스 전하의 양,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같아서 전기적으로 전기를 띠지 않는 성질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기로 했죠? 전기적인 중성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3번 문제이고요. 그림과 같이 털가죽과 고무풍선을 서로 문질렀더니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고무풍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을 서로 마찰시키기 전에는 둘 다 전기적인 중성이었을 텐데요. 문질렀더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대전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체들을 이루고 있는 원자, 그리고 원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핵과 전자 중에 누가 움직였다? 그렇죠. 전자들이 움직였다. 원자핵은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지요. 그래서 전자들, 가벼운 전자들이 이동을 했을 텐데요. 문제는 누구에서 누구로 이동을 했을까요? 전자들이 부족해질수록 우리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것을 배웠죠. 따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털가죽에서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된 풍선 쪽으로 전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털가죽은 플러스, 전자가 많아진 풍선은 마이너스로 대전됐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짚고 그럼 이제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가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이동했다. 1번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2번 보겠습니다. 전자가 고무풍선에서 털가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1번 보기와 서로 대치되는 그러한 진술이네요. 2번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원자핵이 털가죽에서 고무풍선으로 이동했다. 원자핵은요, 너무 무거워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벼운 전자들만 이동할 수 있지요.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 볼까요? 이번에도 원자핵이 움직였다라고 잘못 진술되어 있네요. 그래서 4번도 틀립니다. 다음 5번, 플러스 전기를 띤 털가죽에는 전자들이 전혀 없다. 아하, 털가죽은요,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인 같은 중성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질렀을 때 그 중에 일부의 전자들이 고무풍선 쪽으로 이탈해 간 것이죠. 따라 전자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켜서 대전시켜 봤는데요. 이렇게 대전된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어떤 특정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력에서처럼 자석과 자석에서 작용하는 그런 자기력처럼 전기력도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이 두 가지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하고요. 서로 미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떠한 경우에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지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왼쪽 풍선은요, 두 풍선이 서로 잡아당기고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요, 두 풍선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었을 경우에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쪽이 플러스 전기를 띈다면요,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왼쪽에 있는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면 오른쪽 풍선이 플러스 전기를 띌 때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었을 때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은 두 풍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청력이 작용했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되려면 두 풍선이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띄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풍선이 플러스로 대전됐다면 오른쪽 풍선도 플러스로 대전되었을 때 두 풍선이 서로 청력을 받아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요. 왼쪽에 있는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띌 때 오른쪽에 있는 풍선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둘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전기력에 의해서 대전체가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전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전기력의 세기는요, 대전된 물체가 얼마나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전된 물체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 전기력의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이 전기력이 센지 약한지 우리가 알아볼 때는요, 대전된 물체를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전된 물체가 전기력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물줄기가 심하게 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물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 산소와 수소, 원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의 분자 안에서도요, 수소 쪽은 약한 플러스, 그리고 산소 쪽은 약한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물 근처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요, 물 분자가 뱅그르르 돌아서 산소가 플러스 대전체 쪽을 향하게 되고요. 그래서 물줄기가 휘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는요, 마이너스 대전체의 인력을 받은 이 플러스,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 수소 쪽으로 물이 뱅그르르 회전해서 물이 그 마이너스 대전체 쪽으로 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전기력이 세면 셀수록 물이 더 많이 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전하의 양과 전기력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왼쪽에 대전된 풍선을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갔는데요. 지금 왼쪽 풍선과 오른쪽 풍선 둘 다 물줄기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풍선의 차이가 뭔가요? 그렇죠. 왼쪽 풍선은 지금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는 전하의 양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오른쪽 풍선은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로 표현된 전하의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물줄기가 더 많이 휘게 되었나요? 그렇죠. 지금 왼쪽에 있는 대전된 전하의 양이 많은 풍선으로 물줄기가 더 많이 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력은 더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체와 대전체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요, 왼쪽과 오른쪽 풍선 둘 다 마이너스로 표현된 전하의 양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뭐가 다르냐 하면요, 왼쪽 풍선은 물줄기에 굉장히 가깝고요, 오른쪽 풍선은 물줄기에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 물줄기 중에 어떠한 물줄기가 더 많이 휘었나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물줄기가 더 많이 휘었죠? 왼쪽에 있는 대전체는 오른쪽에 있는 대전체보다 훨씬 더 거리가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대전체와 대전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세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력은요, 얼마나 대전체에 전하량이 많이 분포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대전체와 대전체 사이 거리가 가깝냐에 따라서 전기력이 세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쪽 7번 문항입니다.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어.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우리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요,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아니라 척력이 작용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틀리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서는요,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그래서 니은도 틀립니다. 다음 디귿 볼까요?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세다. 우리가 전기력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를 배웠죠. 한 가지는 대전된 물체에 얼마나 많은 전하가 분포하는지, 그리고 대전된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두 가지가 전기력의 세기를 결정한다고 배웠는데요. 전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전기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이고요. 그림은 대전되어 있는 금속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금속구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옳게 나타낸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의 상황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요. 지금 A공과 B공이 둘 다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청력이 작용하네요. 그렇다는 것은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었다는 뜻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었다면 B도 그렇죠.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었을 때 두 물체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A공과 C공 둘 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A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면 C는 반대의 전하인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서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B와 C공만을 필요로 하니까 이 둘을 가까이 가지고 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지금 둘 다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어 있죠. 따라서 둘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는요. 서로 잡아당기는 상황이 아니네요.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C는 B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B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네요. 1번 틀립니다. 다음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C 쪽으로 가는데 C는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2번도 틀립니다. 3번 B와 C를 볼까요? 지금 B와 C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4번과 5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4번은 지금 서로 B와 C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립니다. 5번 힘이 작용하지 않음? 아니죠. B와 C는 서로 다른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물체를 마찰시켜서 물체를 대전시켰는데요. 그러면 마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물체를 대전시킬 수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대전된 물체를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 근처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그 대전되지 않았던 물체마저 대전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러한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기를 띠지 않은 이런 중성 상태의 이런 도체 근처에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도체의 양 끝에 서로 다른 전기를 이렇게 띠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갈 때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플러스 대전체를 중성의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도체 안에 들어있는 이 전자들은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우르르 왼쪽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 전자들이 왼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이 왼쪽에서는, 이 왼쪽 부분은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훨씬 더 많아지죠. 따라서 이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오른쪽 부분은요, 이쪽에 있었던 전자들이 왼쪽으로 우르르 몰려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의 양이 마이너스의 전하량보다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오른쪽 부분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럼 반대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중성의 도체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은 이번에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되는데요. 그래서요, 이 도체의 왼쪽 부분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오른쪽 부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우르르 몰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보다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대전체가 가까워졌을 때 중성이었던 도체 중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은 대전체랑 서로 반대의 전기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대전체에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이 부분은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는 이러한 형태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떤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 실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에는요, 지금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제일 이쪽에 있는 물체는 털가죽, 그리고 가운데 있는 물체는 검전기, 그리고 제일 이쪽에 있는 물체는 플라스틱 막대, 이 세 종류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요, 이 가운데 있는 검전기라는 이 도구는요, 어떤 물체를 가까이 댔을 때 그 물체가 대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생김새를 보면요, 제일 밑부분은 금속으로 된 금속판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금속 막대로 연결되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엔 굉장히 얇은 두 장의 금속 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속 박은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 안에 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마찰을 시켜서 그 대전된 물체가 진짜 대전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검전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털가죽과 그리고 플라스틱 막대를 가지고요. 쓱쓱 문지르게 되면 마찰 전기가 생겼을 텐데요. 눈으로 봐서는 이게 전기가 대전되었는지 대전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죠. 이때 이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막대를 검전기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면요, 제일 밑에 있는 금속박이 쫙 하고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 플라스틱 막대를 멀리 치워보겠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멀리 치우면요, 검전기 속에 들어있는 금속박이 다시 쭉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검전기의 플라스틱 막대를 가져가 볼까요? 금속박이 쫙 하고 벌어졌죠? 그럼 이제 이 대전체를 치워보겠습니다. 금속박이 오그라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전기 안에 있는 금속박이 왜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쩍 하고 벌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금속박이 쫙 하고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와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러스 대전체를 중성의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요, 검전기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굉장히 작은 이 전자들은요, 이 플러스 대전체 쪽으로 인력을 받아서 금속박에 있었던 전자들이 일제히 금속판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금속박의 입장에서는요, 전자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금속박 쪽은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들이 우르르 몰려간 금속판 부분은요, 전자가 풍부해져서 마이너스 전기로 대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금속박은요, 두 장이라고 했는데 이 두 장이 모두 다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므로 두 개의 금속박 사이에는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금속박이 쫙 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이 안에서, 검전기 안에서 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요, 전자들이 부족해서 생긴 플러스 전하의 양과 전자들이 많아서 생긴 이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다는 것,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중성의 검전기에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검전기 안에 들어있었던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전자들은 최대한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멀어지려고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속판에 있었던 전자들은 금속박 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금속판 쪽은 전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럼 반대로 이 금속박 쪽은요, 우르르 몰려온 이 전자들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금속박은 왼쪽, 오른쪽 서로 두 장이죠. 근데 두 장 모두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기 때문에 두 장의 금속박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쩍 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요. 검전기에, 중성인 검전기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그것이 플러스 대전체이던 마이너스 대전체이던 간에 금속 박은 둘 다 쩍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요,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정전기 유도된 검전기에 우리가 손을 갖다 대볼 겁니다. 그럼 손을 갖다 대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 검전기가 아예 한 종류의 전기로 대전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전기적인 성질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가 전기적인 성질이 다 없어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다 없어져서 다시 중성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방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가 방전시키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성이었던 검전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가면요. 우리가 좀 전에서 배웠듯이 이 검전기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은 플러스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우르르 몰려가게 되죠. 그래서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를 그리고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었고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는 두 개의 금속박은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때 손을 이 금속판에 딱 하고 닿게 되면요. 손에 있었던 전자들마저 플러스 대전체로 인력을 받아서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대전체를 치우고 나면요. 검전기는 손에서부터 공급된 전자 때문에요. 온통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로 대전되게 됩니다. 이때요. 다시 한번 다른 손으로 이 금속판을 살짝 닿으면요. 이번에는 이 검전기에 굉장히 많았던 전자들이 우르르 손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검전기는 처음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방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반대의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중성의 검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검전기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이 이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청력을 받아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멀리 금속판에서부터 금속박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금속박은 전자들이 풍부해져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고 둘 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니까 이렇게 쩍하게 벌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금속판은 전자가 부족해져서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손을 금속판에 딱 대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려고 했던 전자들이 옳았구나. 이 손을 통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있었던 전자들이 모두 다 손을 따라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검전기 속에는요. 전자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검전기는 플러스 전기로 대전되게 됩니다. 이때도요. 금속박은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기 때문에 여전히 쩍하고 벌어진 상태가 되지요. 이때 다른 손을 이 금속판에 살짝 닿게 되면요. 이번에는 손에서부터 이 전자가 부족한 이 검전기 쪽으로 전자들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와 같았던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전기적인 중성 상태가 되면요. 이 검전기는 더 이상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금속박은 원래대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처럼 검전기가 한 종류의 전기로 대전되게 되면요. 대전체를 마치 가까이 된 것처럼 쩍하게 벌어지게 되고요. 가지고 있었던 전기적인 성질을 모두 다 잃어버려서 방전이 되면요. 다시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의 13쪽 9번입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선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성 상태인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요. 대전되지 않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체 안에서 대전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럼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지고 가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은 이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A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A쪽은 전자가 풍부해진 마이너스, 그럼 상대적으로 B쪽은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지요. 그럼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했다.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원자 핵이 A에서 B로 이동한다. 원자핵은 무거워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디귿, A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B는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 옆에 있던 검전기 금속박이 벌어졌다. A에서 D 중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부분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플라스틱 막대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된 물체를 금속박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그 옆에 있는 금속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플라스틱 막대로부터 금속 막대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금속 막대로부터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이루어진 검전기도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워지면요. 금속 막대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은 플라스틱 막대로부터 최대한 멀어지는 방향으로 청력을 받아서 이동하게 되지요. 따라서 A는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B는 전자가 많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고요. 이때 이 마이너스 대전체의 역할을 하는 요 B의 영향으로 검전기도 정전기의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대전체가 가까운 것과 똑같은 효과이니까 이 검전기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은 최대한 멀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속판은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그리고 금속박은 전자가 많아진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이때 이 두 장의 금속박은 서로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니까 쩍 하고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플라스틱 막대와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는 것은 B 그리고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D입니다. 오늘은 정전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하의 이동으로 생기는 전류, 그리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 전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안녕!